시야에서 돌을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하락장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드렸던 테마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중에서 HBM 관련주들 무조건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HBM 관련 대장주가 한미반도체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홀딩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HBM 실적 반영이 이 관련 캐파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은 8월 달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현금이 출자됐고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은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지수가 바닥에 있는데 HBM 관련주들 여전히 신고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종목을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유 중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완성도 높은 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최신형 AI 반도체 칩 H200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H200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H100보다 출력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기존 로드맵에서 원래 H200의 속도는 A100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속도로 발표가 됐었는데, 현재 H200의 이전 단계인 H100 같은 경우에는 이 A100 대비 11배 속도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최초로 계획했던 기술보다 조금 더 고도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인공지능 시장이 고도화되면서 빠른 연산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도 조금 더 높은 기술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차세대 AI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높은 성능을 요구하면 당연히 필요한 게 더 높은 성능의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현재 독점하고 있는 이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HBM 메모리를 능가하는 더 좋은 고성능 메모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2024년 이후까지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점하면서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AMD에서 이 AI 반도체 생산을 코앞까지 앞당겨 왔습니다. 오는 상반기 4분기부터 MI300부터 이 MI300X까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 MI3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보다 HBM 메모리가 최소 2배 이상 탑재가 돼요. 적으면은 1.5배, 많게는 2.4배까지 탑재가 됩니다. 현재 실제로 엔비디아의 A100에 탑재되는 메모리가 40이에요. 근데 AMD에서 생산이 예정된 이 차세대 AI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메모리가 192GB입니다. 그러면은 HBM 메모리도 당연히 2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HBM 시장의 규모, 그리고 이 시장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50%, 그리고 삼성전자가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 외에 10%는 마이크론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 수요에 맞춰서 HBM을 공급할 수 없고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를 차라리 조금 더 일찍 개발을 해서 나중에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AMD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출시될 MI300X에 탑재해야 되는 HBM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HBM의 총 생산량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이 AI 시장이 기술이 고도화를 이루면서 더 높은 메모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급은 정해져 있지만 이 수요 곡선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을 앞지르게 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히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이번 4분기를 분기점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엔비디아의 2025 로드맵이에요. 지금 H200까지는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부터 발표하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B100, 그리고 2025년에는 X100까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얘네들이 보시면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 단위로 차세대 제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2022년까지는 H100을 현재 올해까지도 생산을 하다가 2023년 4분기부터 지금 발표된 H200 양산 준비 들어가고요. 2024년 상반기부터는 B100까지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구글도 차세대 제품을 공개하고 인텔도 마찬가지로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엔비디아와 인텔의 신제품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AI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독점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쟁자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기술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요구하는 메모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년에 개발된 A100 대비 연산 속도는 현재 양산되고 있는 H100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배, 그 다음 차세대 제품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생산이 될 이 H200 같은 경우에는 18배, A100 대비 18배인데 현재는 H100 대비 2배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22배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출시가 되고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B100 같은 경우에는 A100 대비 연산 속도가 40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구하는 메모리도 제곱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연산 속도가 제곱으로 증가하니까. 그래서 A100 같은 경우에는 HBM 메모리를 40GB를 사용을 했다면 H100은 80, H200은 141, 그리고 B100 같은 경우에는 192까지 이렇게 소켓도 늘어나고 규모도 크기도 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MI300X 같은 경우에 192GB가 탑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HBM 관련주들의 상승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고 현재는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자리지만 이 재료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적어도 2024년 하반기까지는 유효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고 나서 실질적인 재료의 실체가 확인될 때 대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 방향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무릉도원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월 이전까지는 여기서는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쇼스퀴즈 터질 때 2차 전지 관련주들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고 이때 7월 한 달에만 591%의 수익을 만들었어요. 591%의 수익을 만들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시장 방향성에 맞춰서 좋은 종목들을 가져갈 때 150%에서 200%의 수익률을 매월 갱신하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수익이 가장 안 났던 게 저번 달이에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꺾이듯이 우리의 수익률 그래프도 꺾였습니다. 하지만 10월달도 우리는 손실로 마감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10월달에 모아둔 종목들이 현재 수익이 터져주면서 현재 300% 이상의 누적 손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00% 안에는 포스코 DX와 한미반도체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외의 종목들도 미리 모아둔 종목들로 100% 이상의 수익을 챙기면서 11월 달도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수는 바닥에 있는데 우리의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당연히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릉도원의 1년 총 결과는 누적 손익이 2000%가 넘어가고요. 총 145종목을 매매했고 스윙 종목으로 113종목을 익절했고요. 32종목 손절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반영된 게 2000%가 넘어간다는 소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절반만 따라하시고 비중을 10%만 쓰셨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저희가 시장 방향성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올바른 종목으로 포트를 미리 구성해 놔야 하루 단위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추후에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관련주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고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 혹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종목을 선점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수익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뭐 말해 뭐합니까? 결과가 말해주는데. 그리고 이 모든 내역들 투명하게 무릉도원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과장된 수익률이나 허위 수익률은 기재하지 않겠죠. 이 모든 내역, 매매 내역은 무릉도원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항상 이렇게 시장 인사이트 알려드리고 매매로 가져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까지 매일 오전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두시면 매일 아침에 방송을 시작할 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HBM 관련주들 가져가실 때 꼭 제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종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날게요.